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 통화의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4학년도 화홍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3,-5라는 점이 있습니다. y=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y=x 대칭 이동하면 x보 y보가 서로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5,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3번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y보가 바뀌어야 되겠고, y축 대칭 이동하면 x보가 바뀌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xy보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해 갈 수 있는 건데, y는 x 대칭해주면 서로 이제 아예 위치를 좀 바꿔간다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대상이 명확해야 되죠. 작다, 크다, 그 다음에 좋아한다, 맛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정이 표현되는 거니까 정확한 그런 개념들이 아니죠. 명확한 부분들이 아닌 거죠. 5보다 적은 자릿수의 모임 4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집합의 정의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A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기호 사용법을 물어본 거죠. 이런 기호는 이제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가 되겠고, 요거는 뭐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바르게 좀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문제. 0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원소가 돼야 되겠죠. 4라는 부분들은 원소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공집합은 부분 집합인 거고, 공집합은 또 모든 집합이 이제 뭐죠?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집합 표시가 되는 거니까 5번이 좀 바른 답 되셨습니까?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들 바르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전체 집합 1, 2, 3, 4, 6, 7, 8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B차 집합 A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원소들을 좀 표시해 가게 되면 공통의 3, 5가 보이나요? 3, 5 부분들은 이제 공통에 있겠고, A 부분에 4, 8이 있겠고, B 부분에 1, 7 이렇게 주어져 있죠. 됐습니까? 이랬을 때 이제 지금 요 B 차집합 A 물어보는 거니까 B에만 있는 원소 1, 7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건데,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의 정확한 개념들 잘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 P면 Q이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명제는 P면 Q이다 이렇게 되는데 Q집합이 더 크죠? 지금 Q집합이 더 큰 거니까 이건 참이돼야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거 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참여해야 되겠고. 대우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P면 Q이다의 대우를 구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좀 바꾸면서 또 부정형태로 써야 되는데 Q이면 P다 이렇게 써있고 Q이면 P다 이렇게 되는 건 이런 건 역이죠. 역이라는 형태가 됐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호로 나타내지면 기호 사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화살표가 좀 반대가 되죠. 이것도 좀 잘못됐네요. P 명제를 우리가 가정, 그렇죠. 이 부분은 가정, 그 다음에 뒤에 Q를 이제 결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4번이 바란다. 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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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결론을 이제 가정 형태에 쓰는 거니까 Q이면 P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각각을 부정해 놓은 거니까 이거 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명제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의들, 기본 개념들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가서 대응된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A하고 C하고 D 이렇게 이제 각각 하나로 할 때는 이제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지역 이렇게 처리되는 되는 거니까 ACD로 구성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 B, C, D 다 모여 있는 거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공역이라고 했고 1, 2, 3, 4는 또 정역이 돼가는 거죠.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의 점검하는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가 Q에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PQ의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Q집합은 좀 확실하게 큰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은 보게 되면 A가 1보다 작다 되어 있겠고 절대값이 1보다 작다가 되면 이제 -1과 1 사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 P 명제 부분이 더 큰 거죠. 그 다음 니은 부분들을 보면 A축, B축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렇게 표시해서 B는 마이너스에 표시해서 이렇게 좀
순서상 좀 합이 좀 큰 쪽을 좀 답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또는이죠. 그리고죠. 그리고니까 교집합 부분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앞에 부분이 더 크겠습니다. 절대값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더 큰 내용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전개하게 되면은 a제곱 b제곱이 사라지니까 2ab 마이너스 2ab 이항시켜서 4ab니까 ab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두 집합이 또 같은 집합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생기고 여기는 하나가 생기니까 이렇게 취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뜻에 맞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은 5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제의 부정이 참인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부정을 열심히 구해야 되죠. 모든 실수 x 이렇게 처리됐으면 이제 어떤 실수 x 이런 형태가 되겠고, 0보다 크다 부분들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어떤 실수들은 이제 0보다 작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이라는 표현을 뭐 한 개의 원수라도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어떤 실수 x 해주면 이제 부정하게 되면 모든 실수 x 이렇게 좀 바꿔가겠고, 루트 x 제곱은 이렇게 x 이렇게 또 반대 형태로 좀 써가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좀 성립하는 거니까. 근데 모든 실수에서는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실수 x 이렇게 어떤 실수에 대해서 부정해주면 이렇게 바뀌겠고, 그럼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아이고 크다가 되겠죠. 크다 이런 형태로 좀 표시해야 되는 건데, 주어진 식의 이제 판별식을 살피게 되면 1-8에서 0보다 작은 거니까 이 주어진 식이 항상 0보다 큰 성립하는 거죠. 성립합니다라고 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이 답이 되가는 내용. 부정을 했을 때는 이제 모든 부분들은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떤 부분들은 또 이제 모든 형태로 바뀌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잘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또 해석할 때 어떤 부분들은 만족해주는 숫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직선을 x축에 대칭 이동한 후, 뭔가를 또 계속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결과를 좀 알아봐야죠. x축 대칭 이동하면 y부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a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뭐 정리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써놓으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 다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이동해서 결과를 좀 써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주어진 부분하고 우리가 원하는 직선하고 y축에서 만나는데요. y축 만나면 이제 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든다고 했네요.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의 수직이 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a 값 2입니다. 그러면 되겠고요. y절편에 해당하는 부분들 마이너스 2 플러스 b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니까 b 값은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나온 결과를 곱하기 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면 당연히 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x축 대칭 y보 바꾸고, 그 다음 평행이동 역시 평행이동한 값 이렇게 표시해갔죠. 그 다음 문장 표현에서 y축의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 표현 됐습니까? 만나는 좌표 자체가 y절편 부분이 되겠고 기울기가 수직이다. 이렇게 문제의 뜻 해석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언어학급 30명을 대상으로 놀이기구 선택하게 했더니 A, B를 모두 선택한 학생, 모두 선택하지 않은 학생, A를 선택한 학생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B를 선택한 인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좀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동시에 선택한 학생 수 5명,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않은 학생 바깥쪽에 4명, A를 선택한 학생 16명, 16명에서 5명을 빼면 11명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B를 선택한 이로써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A 합 B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명수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뭐 30명에서 4명을 빼면 되니까 26명 이렇게 된 상태고, 뭐 이때 이제 B를 선택할 걸 하려면 26명에서 A만 선택했던 11명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15명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좀 이제 이해되셨죠?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명수를 좀 표시해가면서 개념 정리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1,a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a점이 이제 1,a 이렇게 되는데, b 이제 원점 대칭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구하면 되겠죠. b를 또 x축으로 y축으로 평이동한 점을 c라고 했습니다. c 그러면 x축으로 2만큼이니까 1 이렇게 다시 되겠고, y축으로 1만큼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c점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3이고 c 중심이 c인 원이 a를 지난다. 아이고
우원 이렇게 될 때 C 중심이고 A를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A점하고부터 C점까지 거리가 있으면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거리를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건데 X좌표가 똑같네요. 그럼 이제 Y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A 빼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절대값한 결과가 3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A-1 부분들이 3이다 해주면 3도 풀고 이제 마이너스 3도 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뭐 양수 A 됐으면 이제 위쪽에서 양수가 되죠. 4의 A 값은 2 이렇게 좀 나오겠고 아래쪽은 이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위쪽에 양수 부분 선택한 부분들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원점 대칭 이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또 평행 이동한다든지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형의 이동만 진짜 저 좌표 이동이죠. 좌표 이동을 좀 처리하게 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가는 이런 형태의 증명은 좀 사실 루트를 씌워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대우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대우를 이용하면 이제 결론을 이제 부정하는 거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뭐 n 제곱 이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뭐 3k-1, 3k-2 자연수를 집어넣게 되면 요게 이제 뭐 1 대입하게 되면 2가 되고 다음 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 칸마다 또 규칙적이니까 3k 이런 형태로 해서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3k-1일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뭐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3 공통 튀어나왔으니까요. 왜 3k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은 뒤에 이제 더하기 이렇게 됐으니까 뭐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주어진 식은 또 이제 제곱하게 되면 9k 제곱 마이너스 4, 3, 12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3하고 이제 뒤에 1만 빼야 되니까 여기 또 4 부분들 3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가는 부분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 자리에 들어갈 부분들을 좀 쓰게 되면 3 공통 튀어나왔으니까요. 3k 제곱 3, 4k 그다음에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0 또는 자연수가 되므로 3의 배수가 아니다. 뒤에 이제 1이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 3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절차 되셨죠? 대우의 뭐 쓰임새랄까 역할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답은 F 부분에다가 뭐 가나에 해당하는 것은 FG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숫자를 좀 대입하라고 하는데 F2를 좀 구하게 되면 당연히 4가 되겠고 G3을 대입해주면 27 마이너스 12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6이 되는가요? 해서 합하면 20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주어진 부분들 뭐 식 다 써놓고 여기 뭐 3k 마이너스 다 써져 있는 상태에서 뭐 제곱을 하라 뭐 이런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큰 흐름틀은 이렇게 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좀 익혀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화홍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A집합은 18의 양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짝수를 하나 이상 속해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집합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1, 2, 9, 18, 3, 6, 18 이렇게 되는가요? 9, 18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이 되겠고요. 짝수들은 2, 6, 18 이렇게 되겠고 홀수들은 뭐 1, 3, 9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짝수가 하나 이상 속해 있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짝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뭐 이렇게 뭐 다 구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이때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 형태를 좀 빼서 구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는 2의 6제곱 되겠죠. 원소 개수가 6개니까. 반대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39로 구성만 되면 되죠.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64에서 8을 좀 빼면 그런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56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내용. 부분 집합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뭐 하나 이상 포함 속해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 이런 뜻. 그러니까 구해야 될 항목 자체가 많아지면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자그마한 좀 아이디어니까요. 이런 것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A, B 두 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 PQ가 X축과 Y축에 존재할 때 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뭐 다 양수 쪽에 존재하는 것들은 좀 물어본 거죠. 좌표를 좀 살짝 좀 표시를 하게 되면 4,4라는 A점이 있고요.
4,4 이런 점이 있고요. B.8,1이죠. B.8,1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A,0 이런 점 P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0,B, Q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둘레를 물어본 거죠. A, Q, P, B 이렇게 좀 둘레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뭐 AB 길이는 뭐 고정이 되어 있죠. AB 길이는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쳐야 되니까 5입니다라고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니까 이제 고정되는 이거 나중에 좀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이 길이는 좀 빼고 이거 빼고 나머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AQ 그다음에 QP, PB 뭐 이런 길이들을 구해 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좀 길을 좀 최소되게 구해 가려면 A점을 대칭해서 A 프라임 구하면 되죠. 이렇게 Y축 대칭해서 마이너스 4,4 이런 부분 구해가면 되겠고 또 B점을 좀 대칭 이동해서 B 프라임 이런 잡 좀 구해놓으면 되죠. 8, 마이너스 1에서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의 거리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12제곱에다가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수죠. 13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둘을 좀 더하게 해줬으니까 결과 18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대칭 이동에 뭐 가장 대표적으로 좀 많이 등장하는 그런 계통인데 이렇게 좀 좌표가 길이가 좀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은 좀 복잡해져 가는 건데 큰 틀의 원리들을 좀 잘 기억해가면서 직선거리 쭉 이렇게 구해간다 이런 거죠. 큰 틀의 원리를 잘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세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b 조건, q 조건, r 조건 주어져 있죠.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Q 값의 범위가 좀 되어 있고 P도 범위 구해갈 수 있죠. 그러면 뭐 집합의 포함관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좀 Q가 커야 되는 거니까요. P의 여집합이 Q 집합 안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주어진 부분 필요 조건인데 Q를 표시해 줬는데 not Q 이런 식이 되네요.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을 대우를 이용해서 not R이면 뭐 Q 이런 형태로 해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집합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Q 집합, R 집합이, 나달 집합이 Q에 들어가야 되는가요? 나달 필요 조건이잖아요. 표시가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그렇죠. 이렇게. Q 기준으로 해서 R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살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 조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크게 이렇게 확실하게 됐죠? 포함 관계가 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정수 A의 최소값, 정수 B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P의 여집합분의 부등호를 바꿔서 x-4 x 플러스 2 0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해서 표시하면 되겠고 수직선에다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 2 4 해서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Q집합 부분들은 이렇게 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이렇게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은 또 반대로 해주면 되니까 B보다 크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큰 집합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B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의 최소값 되는데 A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니까 최소값은 뭐 4가 되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거 같으면 안 되는 거죠. B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돼 있으니까 B의 최대값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3은 안 되고 B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뭐 둘을 좀 합하게 되면 당연히 0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이런 부분들도 집합의 포함 관계죠.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풀어갈지를 좀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풀이가 진행되는 거니까 이렇게 뜻 파악해가는 관점을 집합의 포함 관계로 풀어간다. 이런 사실들을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전체 집합, 미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합집합, 교집합, B차집합 A인가요? 여집합, C차집합 A, 뭐 여집합 좀 나와 있습니다. A 합 B 합 C의 원소의 최대 최소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뭐 개념 설정을 잘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최대가 되려면 공통되는 부분들에다가 원소를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요. 교집합에 B하고 C하고 이 교집합 부분들에 원소를 2개 넣어야 되는데 B에만 있는 부분들에 또 원소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하나 이렇게 좀 나눠 놓으면 되는 거예요. 2개의 그 다음에 B, A의 여집합이면서 B에 들어간 부분 하나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 차집합 A 부분들이 2개가 되는데 C에만 있는 부분이 2개가 되는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3개의 원소가 표시가 되어 있고 2개의 원소가 남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의 조건에 어긋나면서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곳에다가 배치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A 원소의 개수 3개, B 원소의 개수 2개, C 원소의 개수 5개 이렇게 쳐야 되죠. 그럼 이제 3개 원소 합하면 10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소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한 개 한 개 이런 부분들이 최소가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두 개 남은 걸 이걸 뭐 A 합 B 합 C의 바깥쪽에까지 보내면 되죠. 이렇게 처리하면 A 원소의 개수 한 개, B 원소의 개수 두 개, C 원소의 개수 세 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합해서 6개입니다라고 답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최대 최소의 합은 16입니다라고 표시해가는 내용. 일단 뭐 큰 기본 틀에서 주어진 부분들이 항상 집합의 문제들의 좀 특징이긴 한데 주어진 부분에 최대 최소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통해서 어떨 때 최대가 될까 최소가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풀지가 이미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좀 결정해가면서 풀어야 된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집합과 명제 부분을 학습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BQR이 진리 집합이 되겠습니다. BQR에 주어진 명제들이 있을 때 첫 번째 거고 세 번째 거 관심이 많은데요. 서로 이제 똑같은 R하고 P 사이의 관계죠. 세 번째 거 대우르고 하면 나 P이면 R이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 주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R이 나 P에 들어가고 나 P가 P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니까 결국은 두 집합이 같은 거죠. R 집합하고 P의 여집합 이런 부분이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Q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가는 거니까 Q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해서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 포함관계 다 표시가 되죠. 표시한 다음에 참고지시를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달라 이렇게 돼 있죠. Q는 요 바깥쪽 이런 형태가 되는데 Q가 어디에 P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이쿠 Q 집합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됐네요. Q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갑니까? 이건 뭐 벤 다이그램 모양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고요. Q하고 P하고의 아니군요. Q 교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Q하고 P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사이 부분이 되죠. 사이 부분하고 R의 여집합은 바깥 부분들하고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이 교집합에 아무것도 안 생기겠죠. 잘못됐네요. 니은만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명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살펴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학습법이다.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A, B, X는 전체 집합, GBI 전수되는 거에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12 약수, 그러면 A 집합도 뭐 구해보면 되죠. 12 약수 해주면 1, 2, 3, 4, 12, 2, 6, 12, 12 이렇게 쭉 구해보면 되겠고요. B 집합, 짝수는 뭐 2, 4, 6, 8, 10, 12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들이 좀 복잡하네요. 그럼 뭐 이거 뭐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뜻 파악 좀 해가면 되겠죠. A 집합, B 집합에 교집합 이렇게 가는데 홀수들이 1, 3, 이거밖에 없나요? 1, 3 이렇게 홀수 들면 되겠고 그러면 2, 4, 6, 12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없는 부분이 여기 뭐가 있는데요? 6하고 2, 4, 6, 8하고 10이네요. 8하고 10 이렇게 두 집합 펜타그램에다가 좀 요소들을 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A 차집합 X 이렇게 되면 A 집합에서 X에 없는 원수들을 빼야 되는데 그 다음에 B 차집합 X인데 이게 또 같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A 집합에만 있고 B 집합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한쪽에 생기게 되면 같아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X에는 1, 3, 8, 10 이런 게 있어서 한쪽 부분 이제 계산했을 때 1, 3, 8, 10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 4, 60이 이런 부분들 여기에 뭐 더 생기면 말고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바깥쪽에 또 x-a, b-x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쪽의 원소는 뭐죠? 1, 2, 3, 4, 5도 있네요. 5, 6, 7, 8, 그다음에 9, 10, 11 이런 바깥쪽에 원소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x에서 a에 있는 a를 빼버리니까 이 원소들을 좀 빼버리고 근데 지금 이미 1, 3은 좀 사라져야 되는 거겠고 그죠? 그럼 이제 80 이런 부분들에 이제 나머지 5, 7, 9, 11 이런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또 b에서도 이렇게 좀 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x에 지금 이미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럼 생기는 부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생기는 부분들 5, 7, 9, 11 이런 부분에서 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원소가 좀 더 생겨야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 집합에서 X를 좀 있는 원소를 좀 빼버리게 되면 그럼 뭐가 남는 거죠? 일단은 뭐 1, 3 부분들은 사라지겠고 2, 4, 6, 12 뭐 이런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원소가 좀 3개라고 했으니까요.
네 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원소 뭔가를 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원소 뭔가가 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근데 X집합의 원소의 합이 좀 최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쪽에서 생길 때 가급적이면 2라는 원소가 좀 생기는 게 좋겠고, 이쪽에서 생길 때도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가 되면 좋겠죠. 하나가 돼야 이제 원소가 좀 최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전부 다 더하게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10에다가 8, 2, 20에다가 24에 29가 되는 거예요. 29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바른 답이 되겠군요. 이해되죠? 이게 지금 이거를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원소인지 이렇게 좀 이제 좀 약간 뜻 파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나마 좀 처리가 되가는 건데, 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상당히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설명한 것처럼 A 차집합 X, B 차집합 X 이렇게 같아져야 되려면 한쪽만 생각하게 되는 건 안 되고 양쪽 생각해야 되니까, 독특한 원소들 각각 가지고 있는 이런 원소들에서 한쪽 부분에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기지 않도록 X의 이런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펜 다이어그램 그리고 주어진 식이 이제 무슨 뜻이 있는지 이렇게 좀 해석해 가면서 풀이하는 것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A집합, B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교집합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 거기 이제 2라는 원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때 이제 A와 B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A집합을 살펴보게 되면 2라는 원소가 없으니까 이 나머지 문자로 되어 있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 이 부분이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공통 부분 원소가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서 A 값이 1일 때, A 값이 2일 때 두 가지가 생겼으니까 그때 이제 조사를 들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B집합을 좀 살펴보게 되면 1을 좀 대입해주면요 원소가 0, 1, 2 이렇게 얻어지겠고, 이때는 좀 어떻게 되죠? 1, 2, 3 이렇게 얻어지는 건가요? 이제 교집합 부분들이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0하고 이 교집합이 두 개가 생기죠. A집합은. 그러니까 요건 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집합이 당연히 2 이렇게 좀 하나 생기는 거니까 B가 2인 경우가 문제 정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 합 B를 좀 이렇게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뭐 기본 원소 1, 2, 3 여기다가 0도 있고 1, 2, 3에다가 그 다음에 4도 있었죠. A집합에 4 이런 원소 됐습니까? B집합의 원소 1, 2, 3 A집합의 원소 0, 2,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죠. 합집합 표시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뭐 기본 개념이 좀 돼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지 않을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 그때의 K값을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술기압 평균 관계를 이용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K값의 범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판별식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루트 3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K 이게 이제 0보다 작다 해서 K값은 3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좀 나오겠고요. 주어진 식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역수꼴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식을 변형해야 되죠. K-3, K-3분의 4 더하기 6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문자가 이제 역수꼴이 확대가 됐으니까 산술기압 평균을 하죠.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나중에 이제 답안지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2배의 루트 4 처리되겠고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4로 풀리는 거니까 최소값 10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산술기압 평균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된 두 개의 문자 값이 결과가 좀 같을 때는 거니까요. K-3의 제곱은 4가 되겠고, 그럼 이제 K-3에 해당하는 값이 플러스 2하고 이제 마이너스 2 두 개가 생기는데, K 값은 당연히 5. 왜냐면 중간에 K 값이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5인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K 값이 이제 뭐 1 되는 이런 경우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값 두 개를 구했습니다. 최소값도 구했고 K 값도 구했죠. 이때의 값을 각각 A, B라고 해서 더하게 해달라니까 정답 15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산술기압 평균에 해당하는 이론들 확실하게 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화홍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A부터 A 플러스 2 되어 있고요. 치역이 B, 9B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식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값을 모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1대1 함수란 뜻이 되는 거죠.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 이런 뜻. 원래는 뭐 이렇게 대우 형태로 써 있어야 되는데 치역이 Y집합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이거 1대1 이 이론까지 합치면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게 문자값이 b, 9b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호가 좀 똑같은 형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 즉 a 값이 양수가 되게 되면요, a를 대입해 주면은 이게 좀 작은 값이 되는 거죠. a 되면 a 제곱 결과가 이제 b가 돼야 되겠고, a 플러스 2의 제곱 결과 자체가 9b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처리되면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 9b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대입해주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면 b에다가 이거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9a제곱이 처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8a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약 8에다가 4 사니까 약분이 되겠죠?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처리되겠고, 1, 2에다가 1, 1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이 1, 그럼 마이너스 1을 넣는데 양수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a가 1이었으니까 b 값도 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이제 결국은 뭐 이 경우에 a 플러스 b는 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하나 얻어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이제는 그럼 또 a 값이 0보다 더 작은 경우로 해야 되죠. 작은 경우에 지면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a를 대입해서 a제곱 나온 부분들이 9b가 되어야 되겠고, a 플러스 2의 제곱을 해서 돼야 되는 부분이 b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그럴싸해졌나요? b에다가 아이고 그럼 9분의 1 하면 9를 좀 곱하게 되는 거군요. 아이고 반대로 좀 대입해야 되는 거군요. 아이고 9의 a 플러스 2의 제곱은 이꼴 a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나요? 그러면 9a 제곱에 a 제곱에다가 4, 9, 3 아이고 8a 제곱이 되겠죠. 4, 9, 36a에다가 4, 9, 3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4 정도만 약분되나요? 2a 제곱에다가 9a 플러스 9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1, 2에 3, 3에는 형태가 되겠죠. 6,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 b 값은 얼마가 되는가요? a 값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제곱하면 9가 되니까 b 값은 그러면은 b 값은 1이 되는가요? 1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2분의 3 해주면 4분의 9, 4분의 9는 9b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은 그러면 이제 뭐 약분되니까 4분의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범위 부분에서 최소값 부분들이 b 이렇게 되는 거지 0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값이 0 되면 b가 0이면 9b도 0 돼서 최소값이 안 나오니까 이 a하고 a 플러스 이 두 부분들이 다 같은 부호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지금 2분의 1에서 양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안 되는 내용. 그럼 위쪽 거만 좀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a 더하기 b를 더하기 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조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답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를 써가는 내용. 요거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좀 이렇게 하나 좀 걸러낸 함정처럼 도달하는 게 좀 살짝 있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좀 이제 좀 정확하게 좀 함수의 대응 관계 이런 걸 통해서 풀이 좀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집합과 명제의 좀 대표적인 특징인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화홍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